영상 시작 전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민재와 수지는 결혼한 지 2년 된 신혼부부입니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비집고 들어오는 주말 아침. 민재는 부드럽게 수진의 어깨를 감싸며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자기 오늘 데이트하기로 했잖아. 벌써 10시야. 수지는 아직 잠에서 덜 깬 눈으로 민재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죠. 아, 그랬지. 조금만 더 자면 안 될까. 수진의 보드라운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민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오늘 우리 오후에 영화 예매했어. 늦으면 못 본다니까. 마지못해 이불을 걷어내는 수진의 모습이 사랑스러웠습니다. 아내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는 것은 민재에게 하루를 시작하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대기업에서 바쁘게 일하는 민재에게 주말은 유일하게 수진과 온전히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날이었으니까요. 아침 식사는 간단하게 토스트와 커피로 마무리했습니다. 민재는 식탁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고 수지는 그의 뒤에서 어깨에 턱을 괴며 장난스럽게 속삭였어요. 자기 오늘 뭐 할까? 영화 보고 저녁은 이탈리안 음식점 어때? 민재는 수진의 손을 잡으며 웃었습니다. 좋지. 내가 좋아하는 곳으로 예약해놨어. 디자인 프리랜서로 일하는 수진에게 집은 곧 작업실이기도 했어요. 거실 한쪽에는 그녀의 작업대가 놓여 있고 벽에는 작업 중인 디자인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민재는 아내의 열정과 재능을 존경했고 언제나 그녀의 꿈을 응원해 주었죠. 서로에게 기대어 영화를 보는 내내 민재는 수진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작은 접촉에도 여전히 두근거리는 마음이 신혼이라는 단어를 실감나게 했어요. 영화가 끝나고 나오는 길에 민재는 문득 물었습니다. 내일 동창회 간다고 했지. 나 없이 재미있게 놀 생각하니? 수지는 장난스럽게 민재의 팔을 꼬집으며 웃었어요. 아이, 무슨 소리야. 그냥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는 거지. 내일 저녁에 금방 다녀올게. 식사를 하며 두 사람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이를 가질 때가 됐을까? 집을 옮기는 건 어떨까? 그런 소소한 계획들이 두 사람의 대화를 채웠어요. 민재는 수진의 눈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나 널 정말 행복하게 해줄게. 약속할게. 그날 밤 민재는 수진을 품에 안고 잠들었습니다. 내일 하루 떨어져 있는 것조차 아쉬운 마음이었죠. 그는 알지 못했어요. 내일의 만남이 그들의 행복한 일상에 균열을 가져올 줄은요. 다음 날 저녁 수지는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테이블 주변에는 10년도 더 된 얼굴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때 반대편에서 익숙한 얼굴이 눈에 들어왔죠. 현우였습니다. 수진의 첫사랑이자 고등학교 시절 짧게 만났던 남자 현우는 여전히 매력적이었고 전보다 더 자신감 있는 모습이었어요. 현우, 오랜만이네. 어쩐 일이야. 이런 모임에 나올 생각을 다 했어. 수지는 가벼운 목소리로 물었지만 심장은 묘하게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일부러 왔어. 내가 온다는 얘기 들어서. 현우의 직설적인 대답에 수지는 살짝 당황했어요. 주변의 친구들이 키득거리며 둘을 놀렸습니다. 옛날 생각나네. 너희 둘 사귈 때 우리 다 질투했었는데. 한 친구가 술잔을 들며 말했죠. 수지는 곤란한 듯 웃으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다들 요즘 뭐하고 지내? 결혼한 사람 몇 명이야? 그렇게 모임은 계속됐고 술잔이 오갈수록 분위기는 무르익었어요. 밤이 깊어가고 친구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날 때 현우가 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우리만 좀 더 마실까? 예전 얘기도 하고. 수지는 잠시 망설였지만 민재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친구들이랑 있다가 늦을 것 같아 친구 집에서 자고 올게. 민재는 곧바로 답장했습니다. 알았어. 조심해. 사랑해. 수지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현우의 제안을 거절하지 못했어요. 둘은 근처의 고급스러운 바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조명이 은은하게 내려앉은 공간에서 현우는 수진을 향해 미소 지었어요. 너 변한 게 하나도 없네. 더 예뻐졌어. 고마워. 넌 더 멋있어졌어. 수진의 말에 현우는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벤처 사업으로 성공했다는 이야기, 해외 지사를 운영한다는 이야기,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는 현우의 모습은 어딘가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한 잔 더 마시고 나니 옛 추억들이 물밀듯이 떠올랐습니다. 기억나, 우리 처음 만났을 때 비 오는 날이었는데 내가 우산을 씌워줬지. 현우의 말에 수진의 마음이 살짝 들썩였어요. 물론 기억해. 현우의 눈을 바라보는 순간 수진은 18살 그날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첫 키스했던 그 순간, 첫사랑의 설렘, 그 모든 것이 생생하게 떠올랐죠. 그리고 그 감정은 알코올과 함께 수진의 이성을 조금씩 녹여내고 있었어요. 와인 한 병이 비워질 무렵 현우는 수진의 손을 슬쩍 잡았습니다. 수진은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어요. 사실 난 우리가 헤어진 후에도 널 잊은 적이 없어. 현우의 속삭임에 수진은 가슴이 두근거렸죠. 더 마실래?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갈까? 현우의 질문에 수진은 잠시 민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술기운과 옛 감정에 휩쓸려 대답했어요. 난 오늘 집에 안 가도 돼. 현우와 수진은 호텔 엘리베이터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적당히 취한 상태였지만 둘 다 자신이 무엇을 하려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방문이 열리고 현우가 먼저 발을 내딛었습니다. 수진은 잠시 망설였지만 곧 그의 뒤를 따랐죠. 마음 한구석에서는 돌아가야 한다는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만 수진은 그 목소리를 애써 무시했어요. 호텔 방은 고급스러웠습니다. 창문 너머로는 도시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현우는 와인을 한 잔 더 따르며 수진에게 건넸죠. 지금 행복해. 수진은 와인잔을 받으며 대답했습니다. 결혼해서 나쁘지 않아. 근데 가끔은 답답할 때도 있지. 프리랜서라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은데 민재는 항상 늦게 들어오고. 현우는 수진의 말을 가로막으며 손가락을 그녀의 입술에 가져다 댔어요. 지금은 남편 얘기는 하지 말자. 그리고는 천천히 몸을 기울여 수진의 입술에 자신의 것을 포개었습니다. 키스는 부드럽게 시작되었지만 곧 격정적으로 변했어요. 현우의 손이 수진의 허리를 감싸고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수진의 이성은 간신히 남편 민재를 떠올렸지만 몸은 이미 현우의 손길에 반응하고 있었죠. 이거 잘못된 거야. 수진이 현우의 가슴을 밀며 잠시 숨을 고르려 했지만 현우는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어요. 우리 둘 다 원하는 거잖아. 그냥 오늘 하루만 현실을 잊자. 침대 위로 함께 쓰러지며 수진은 마지막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현우의 입술이 그녀의 목을 타고 내려가자 모든 생각이 흐려졌어요. 민재와의 안정적인 결혼 생활과는 다른 위험하고 짜릿한 감각이 수진을 사로잡았죠. 뜨거운 밤이 지나고 새벽녘 수진은 현우의 팔에 안겨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완전히 인식하는 순간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민재를 배신했다는 사실이 그녀를 덮쳤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떤 해방감마저 느껴졌어요. 나 가봐야 해. 수진은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현우가 그녀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또 만날 수 있을까? 수진은 잠시 고민하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수진은 민재에게 보낼 문자를 고민했습니다. 곧 아침이 되면 만나겠죠. 그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거짓말을 이어가야 할까? 마음은 복잡했지만 묘하게 설레는 감정도 있었어요. 집에 도착하자
민재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조용히 샤워를 하고 민재 옆에 누웠어요. 남편의 평온한 얼굴을 보니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현우와의 밤이 떠올랐죠. 이중적인 감정에 혼란스러웠어요. 아침에 일어난 민재는 수진에게 물었습니다. 어젯밤 친구들이랑 재미있었어. 수진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오랜만에 만나서 얘기 많이 했어. 그 거짓말이 너무나 쉽게 입에서 나오는 것이 수진 자신도 놀라웠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고 수진은 현우에게서 온 메시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 만나자. 수진은 곧바로 답장했어요. 5시에 같은 호텔에서 보자. 그리고 민재에게는 또다시 친구를 만난다는 거짓말을 했죠. 그렇게 수진과 현우의 비밀스러운 만남은 계속되었습니다. 일주일에 2~3번 수진은 친구를 만난다거나 작업이 늦게 끝난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민재는 처음에는 아무 의심 없이 수진의 말을 믿었지만 점점 그녀의 행동이 이상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죠. 어느 저녁 민재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여 수진을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도착했을 때 수진은 없었어요. 그녀가 작업실에 간다고 했던 것이 생각나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민재는 불안한 마음에 작업실로 찾아갔지만 그곳에도 수진은 없었죠. 집으로 돌아온 민재는 소파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최근 수진의 행동이 이상했어요. 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고 민재와 보내는 시간은 눈에 띄게 줄었죠. 어쩐지 거리감도 느껴졌습니다. 수진이 말하는 친구들의 이름이 매번 바뀌는 것도 이상했어요. 그날 밤 수진이 돌아왔을 때 민재는 태연하게 행동했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수진은 당황한 기색 없이 대답했어요. 친구 만나서 저녁 먹었어. 미안, 핸드폰 배터리가 나가서 연락 못했어. 민재는 그녀의 말을 의심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재는 출근 준비를 하던 중 우연히 수진의 핸드폰을 보게 되었습니다. 화면에 현우라는 이름으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어젯밤 정말 좋았어. 오늘도 만날 수 있을까? 민재의 가슴에 덜컥 불안감이 내려앉았죠. 손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민재는 수진의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려 했지만 잠겨 있었어요. 전에는 서로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수진이 바꾼 모양이었죠. 그 순간 민재는 무언가 심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은 또다시 외출했습니다. 디자인 의뢰가 들어와서 클라이언트를 만나야 한다고 했어요. 민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결정을 내렸죠. 수진이 나가고 잠시 후 민재도 집을 나섰습니다. 멀리서 수진을 뒤쫓는 것은 민재에게 굴욕적인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수진은 택시를 타고 도심의 고급 호텔 앞에 내렸죠. 잠시 후 한 남자가 그녀에게 다가가 반갑게 포옹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현우였어요. 민재는 차 안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이 밀려왔지만 그는 꾹 참았어요. 호텔 로비로 들어가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민재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죠. 일부러 이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한 건 아니지만 이제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민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진과의 행복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는 계속해서 자문했죠. 자신이 부족한 남편이었던 걸까? 더 관심을 가져줬어야 했을까? 밤이 깊어갈수록 민재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배신감, 무력감, 질투, 그 모든 감정이 뒤섞여 그를 괴롭혔어요. 하지만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기로
결심했죠. 먼저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민재는 차분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직장에 휴가를 냈고 수진의 일상을 몰래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마음은 아팠지만 진실을 모두 밝혀내기 위해서는 필요한 과정이었죠. 먼저 민재는 작은 녹음기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수진의 차에 몰래 설치했어요. 도청은 불법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자신의 아내와 누군가의 불륜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었기에 그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수진이 잠든 사이 그녀의 핸드폰 비밀번호를 알아냈습니다. 어깨 너머로 여러 번 지켜본 끝에 마침내 성공했어요. 그날 밤 민재는 수진이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그녀의 핸드폰을 열었죠. 화면을 열자마자 현우와의 메시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들이 주고받은 내용은 민재의 예상보다 더 직접적이고 애정이 담겨 있었어요. 수진이 보낸 메시지들은 마치 다른 사람의 것 같았죠. 민재는 모든 메시지를 스크린샷으로 저장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사진첩에 있었습니다. 현우와 함께 찍은 사진들, 호텔방에서의 은밀한 순간들. 민재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어요. 사진 속 수지는 행복해 보였죠. 민재가 본 적 없는 표정으로 현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모든 증거를 자신의 이메일로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수진의 핸드폰에서는 흔적을 지웠어요. 아직은 그녀가 알아채지 않길 바랐기 때문이죠. 다음 단계로 민재는 그들이 자주 가는 호텔을 알아냈습니다. 다음 날 민재는 그 호텔을 방문했습니다. 프론트 데스크에서 그는 자신이 불륜 조사를 하는 변호사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물론 법적 효력은 없었지만 호텔 매니저를 설득하기에는 충분했죠. 민재는 특정 날짜의 CCTV 영상을 요청했습니다. 호텔 매니저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민재의 진지한 태도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결국 로비와 복도의 영상을 제공해 주었죠. 민재는 그 영상에서 수진과 현우가 함께 호텔 객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여러 차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증거가 쌓이는 동안에도 수진은 아무것도 모른 채 이중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이전과 다름없이 민재에게 거짓말을 하고 현우를 만나러 갔어요. 2달 가까이 지속된 불륜 관계는 그녀에게 이제 일상이 되어버렸죠. 민재는 그동안 수진을 대하는 태도를 의도적으로 변화시키지 않았습니다. 평소와 같이 다정하게 대했고 의심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것이 가장 힘든 부분이었죠. 사랑하는 사람의 배신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해야 한다는 것. 어느 날 저녁 수진이 또 외출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민재는 물었습니다. 오늘은 어디가? 수진은 거울을 보며 화장을 고치면서 대답했어요. 친구들이랑 저녁 약속 있어. 늦을 것 같아. 그 말을 들으며 민재는 마음속으로 웃었습니다. 이제는 그녀의 거짓말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었어요. 현우와 만나는 날이면 수진은 항상 특별히 신경 써서 꾸몄죠. 오늘도 그녀는 민재에게 입지 않는 원피스를 골랐습니다. 수진이 나간 후 민재는 모든 증거를 다시 한번 검토했습니다. 이제 충분했어요. 다음 날이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란 생각에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아내를 사랑했기에 이 상황이 더욱 고통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재는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일찍 들어올게 같이 저녁 먹자. 중요한 얘기가 있어.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슨 얘긴데? 민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저녁에 이야기하자.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민재가 나간 후 수진은 현우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은 못 만날 것 같아. 남편이 일찍 들어온대. 다음에 보자. 현우의 답장이 곧바로 왔어요. 아쉽네. 내일은 어때? 수진은 확답을 피하며 내일 연락할게라고만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재는 약속대로 일찍 귀가했습니다. 손에는 와인 한 병과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수지는 민재의 모습에 의아했지만 반갑게 맞이했죠. 이게 다 뭐야, 무슨 기념일이라도 있어. 민재는 부드럽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냥 오늘은 특별한 날이라서 우리 관계에 중요한 날이 될 것 같아서. 수지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미소를 지었어요. 그들은 함께 식탁에 앉아 민재가 준비한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와인을 따르며 민재는 물었어요. 최근에 어떻게 지냈어? 바빴지. 수지는 평소처럼 대답했습니다. 응, 디자인 작업이 좀 많았어.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와인을 한 모금 마셨어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민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내가 보여줄 게 있어. 그는 서재로 들어가 노트북을 가지고 나왔어요. 수지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죠. 민재는 노트북을 열고 수진의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파일 하나를 클릭했어요. 화면에는 호텔 로비에서 현우와 함께 있는 수진의 모습이 나타났죠. CCTV 영상이었습니다. 수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어요. 알고 있었어. 민재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수지는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민재는 계속해서 다른 파일들을 열었죠. 수진과 현우가 주고받은 메시지들, 함께 찍은 사진들, 모든 증거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자기, 이건 내가 설명할 수 있어. 그냥 실수였어. 한순간의 판단 착오였다고 수진이 겨우 입을 열었지만 민재는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막았어요. 2달 동안의 실수라 설사가 아니야. 민재의 목소리는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내가 부족했던 걸까? 내가 내게 무엇을 잘못했길래 내가 나를 이렇게 배신한 거지.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현우는 그냥 한때의 감정이었어. 널 사랑해, 정말이야. 민재는 비웃듯 웃었어요. 사랑, 정말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어.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했는지 알아. 그 어떤 의심도 하지 않고 너를 온전히 믿었어. 민재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넌 그 신뢰를 산산조각 냈어. 수지는 흐느끼며 민재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그는 물러섰어요. 만지지 마. 앞으로 내 손길이 닿는 게 역겨울 것 같아. 민재의 말에 수지는 충격을 받은 듯 굳어버렸습니다. 그동안 내가 바보였어. 이젠 더 이상 그러지 않을 거야. 민재는 서류 봉투를 꺼내 수진 앞에 놓았어요. 이혼 서류야. 내일 변호사를 만나러 갈 거고 내 서명이 필요해. 제발 그러지 마.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수진이 절박하게 말했지만 민재는 단호했습니다. 다시 시작. 내가 현우와 호텔방에서 우리의 결혼을 배신할 때 이미 모든 것은 끝났어. 다음 날 아침 수지는 붉게 부은 눈으로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재는 이미 집을 나간 뒤였어요. 식탁 위에는 메모가 놓여 있었죠. 오늘 오후 2시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나자. 주소는 문자로 보낼게. 수지는 메모를 구겨쥐며 다시 한번 눈물을 쏟았습니다. 수지는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재가 모든 걸 알아버렸어. 어떡하지? 현우의 대답은 의외로 냉정했습니다. 진정해. 그냥 이혼하면 되잖아. 우리가 함께하면 되지. 그의 말에 수지는 잠시 할 말을 잃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현재의 모든 상황은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해도 수진의 세계는 완벽했어요. 안정적인 결혼 생활과 짜릿한 불륜이라는 2개의 세계를 오가며 그녀는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죠. 오후 2시 수지는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민재는 이미 와 있었고 딱딱한 표정으로 그녀를 맞이했어요. 변호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이혼 절차에 대해 설명했죠. 위자료, 재산 분할, 모든 것이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끝내고 싶지 않아 수진이 민재에게 속삭였지만 그는 무표정하게 대답했어요. 넌 이미 끝냈어. 그저 법적인 절차만 남은 것뿐이야. 수진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와의 미팅이 끝나고 민재는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내일까지 짐을 빼집은 내가 나갈게. 그리고 앞으로는 변호사를 통해서만 연락하자.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죠. 집으로 돌아온 수진은 현우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만나자고 했어요. 그들은 카페에서 만났죠. 수진은 현우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이제 어떻게 해? 현우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솔직히 말할게, 나 다음 달에 미국 지사로 발령받았어. 미국이라고 수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날 데려가 줄 거지. 현우는 눈을 피하며 대답했어요. 그게 일단은 나 혼자 가야 해. 정리하고 안정되면 너도 올 수 있겠지만 지금은 좀 그래. 기다려. 그러니까 내 말은 수지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현우의 말은 분명했어요. 미안해, 수진아, 우리 사이는 정말 특별했어. 하지만 지금 내 상황이 좀 복잡해. 이혼 소송에 휘말리는 건 내 경력에도 좋지 않아. 수지는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한 건 그냥 섹스였던 거야. 현우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우리 둘 다 원했던 거잖아. 근데 지금은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할 때야. 그날 밤 수지는 텅 빈 집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민재는 이미 필요한 물건들을 가져가고 없었어요. 결혼 사진들 함께 찍은 여행 사진들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더 이상 의미가 없어 보였죠. 수지는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자신의 선택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일주일 후 수지는 민재의 변호사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민재가 현우에게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상간자란 말에 수지는 현실감이 없었죠. 불과 얼마 전까지 그녀에게 첫사랑이었던 현우, 이제는 법정 용어로 불리는 그 사람. 소식을 들은 현우는 즉시 수진에게 화를 냈습니다. 내가 이런 소송에 휘말릴 줄 알았으면 너랑 다시 만나지 않았을 거야. 얼마나 추가 위자료를 요구하는 거야. 현우의 말에 수진은 마음이 무너졌어요. 이제 그의 눈에 자신은 금전적 손실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 수지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현우의 회사가 투자자 신뢰도 하락으로 주가가 폭락했다는 내용이었어요. 민재의 소송이 언론에 알려지며 현우의 평판이 급격히 나빠진 것이었죠. 수지는 모든 것이 자신 때문이라는 죄책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이혼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재는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했고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속 깊은 곳에는 수진에 대한 상처가 남아 있었죠. 그는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조금씩 자신을 치유해 나가기로 결심했어요. 상담사의 조언으로 민재는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주말마다 지역 아동센터에서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민재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죠. 순수한 웃음소리를 들으며 그는 조금씩 미소를 되찾아갔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아동센터에서 민재는 새로운 봉사자를 만났습니다. 유미라는 이름의 32살 여성이었어요. 유미는 초등학교 교사로 주말에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점심을 함께 먹기도 했습니다. 유미는 민재와는 다른 성격이었습니다. 활발하고 솔직한 성격으로 아이들에게도 인기가 많았어요. 민재는 그녀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봉사활동이 끝난 후
유미가 민재에게 물었어요. 저녁 식사라도 같이 할래요? 민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수진 이후로 다른 여자와 시간을 보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용기를 내어 대답했죠. 좋아요. 가까운 식당이 있어요. 식사를 하며 민재는 자신의 이혼 이야기를 조금씩 털어놓았습니다. 유미는 진지하게 들어주었어요. 아픈 기억이었겠네요. 하지만 그 경험이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죠. 맞아요. 이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편 수진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현우는 결국 불륜 소송으로 인한 평판 하락과 회사, 주가 폭락으로 해외 발령이 취소되었어요. 그는 수진을 원망하며 연락을 끊었죠. 디자인 일도 줄어들어 수진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어느 날 수진은 우연히 거리에서 민재를 마주쳤습니다. 민재의 옆에는 유미가 있었어요. 함께 웃고 있는 그들의 모습은 행복해 보였죠. 수진은 그 모습을 보며 뒤늦은 후회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그제야 깨달았어요. 민재는 유미와의 관계를 천천히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상처받은 과거가 있었기에 더욱 조심스러웠어요. 하지만 유미는 그의 마음을 이해해 주었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주었죠. 그들은 서로에게 진실했고 어떤 문제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봄날 민재는 유미에게 프로포즈했습니다. 아동센터의 아이들이 총출동하여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유미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죠. 민재는 다시 한번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결혼식 날 민재는 자신의 과거를 완전히 받아들이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수진과의 기억은 이제 그저 인생의 한 페이지일 뿐이었어요. 아픔을 통해 성장했고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달았죠. 유미는 그런 민재의 마음을 알고 더욱 그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수진은 민재의 결혼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홀로였고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고 있었어요. 첫사랑이라는 환상에 빠져 진짜 사랑을 놓쳐버린 것이죠. 하지만 이제는 너무 늦었습니다. 모든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의 결과였어요. 민재와 유미는 아동센터에서 만난 아이들을 초대하여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곳에서 민재는 문득 생각했어요.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간다고, 상처는 아물고 새로운 행복이 찾아온다고. 그날 밤 민재는 유미에게 속삭였습니다. 고마워, 내 인생에 들어와줘서. 유미는 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우리 앞으로도 서로에게 진실하게 살자.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이겨내자. 민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과거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한 민재, 그는 이제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배웠어요. 첫사랑의 유혹에 빠져 모든 것을 잃은 수진과 달리 민재는 더 단단하고 성숙한 사랑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첫사랑의 배신이라는 쓰라린 경험은 결국 민재에게 인생의 중요한 교훈이 되었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진에게는 잘못된 선택의 대가와 후회라는 값비싼 교훈을 남겼죠.